푸른밤 종현입니다. 드라마의 인기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지막 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죠.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길 바라고요. 사랑도 무사히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정의는 이긴다. 되도록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만큼은 통쾌하게 강하게 바란다는 거죠. 드라마라는 게 만들어진 가상의 현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텐데요. 그럼에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끝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바라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희망을 찾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의 내 상황에서는 드라마처럼 과감할 수도 유쾌할 수 없을지 몰라요. 언젠가는 꿈꿔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꿈이라는 건 역시 행복한 편이 더 낫긴 하죠. 7월 3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7월 3일) 일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롤러코스터의 라스트 씬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드라마 결말을 얘기하면서 뭐랄까 사람들이 좀 마지막 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항상 많은 가불론박이 이루어지는 얘기도 좀 다뤄봤는데 요즘은 사전 제작 드라마 이런 것도 있어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반영한 엔딩이 아닌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의 되게 대표적인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대중들의 반응 그리고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고 엔딩을 결정한다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방향성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 사실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봤던 드라마들은 항상 엔딩이 제작진 맘대로였어요. 그래서 전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론 저는 보는 사람 입장이니까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그 노고를 그냥 재밌게 즐기는 게 전부긴 한데 감정이입이 크게 되면 될수록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마음은 좀 비례적으로 커지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름 특집으로 꾸며지고 있죠. 음악 그리고 여행 이야기 맵스 앤 뮤직 여행가 태연준 씨 오시고요. 점심 후에 모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한국닛산, 한진관광, 자유투어, 다우닝산업, 유록스,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닌 내가 자꾸 튀어나와서 당황도 하지만 그마저도 잊을 만큼 취해서
그런 나를 마음껏 즐기다 오는 것, 그게 바로 여행이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런 즐거움이 느껴지죠. 여행 작가 태현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름 특집 랩스 앤 뮤직. 여행과 음악이 함께 하는 시간, 여름 특집 랩스 앤 뮤직. 여행지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마음까지 고스란히 전해주는 분, 여행 작가 태현준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에도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요? 아유, 진짜.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네, 이번에 또 뭐 행사나 강연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 전라남도 장성도 다녀오고 아산도 다녀오고, 네네. 예, 서울에서도 몇 개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신 네,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 안에서도 여행할 곳이 꽤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태현준 씨가 또 소개를 해주시면 뭐라고 해야지? 서울에 이제 계신 분들은 네. 여행하면은 뭐 조금 멀리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 네. 안에서 좀 즐길 만한 여행지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서 즐길 만한 여행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구 쪽에 있는 덕수궁이 워낙 유명하긴 하잖아요. 아, 예, 예. 그 주변에 이제 모두 이제 덕수궁까지는 들어가 보셨는데 그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 뜰 안에 여러 가지 또 역사적인 건축물들과 성당, 옛날 건설된 성당, 그다음에 뭐 금융박물관 등 좀 볼거리가 자잘하게 좀 많이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서울 뭐 시청에서도 멀지 않고요. 워낙 가까운 데에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가지고요. 혹시 서울 안에 계신다면은 예, 덕수궁까지 가지만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또 안쪽에는 정동 쪽에 있는 볼거리들 다양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라고 하죠? 서울에서 계속 살고 네. 나고 했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보다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어떤 뭔가 네. 좋은 여행지 이런 거 나들이 갈 만한 곳들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생활하시다가 그냥 뭐 주말쯤에 네. 가볍게 이게 산책하시다 보시면은 저도 몰랐던, 그러니까 자신도 몰랐던 이제 숨겨진 여행지들 혹은 숨겨진 명소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나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에 또 조금만 눈 돌리면 좋은 여행지가 있다는 얘기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휴대폰 뒷번호 3929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데 비 올까 봐 걱정이 돼요. 여행의 성공은 날씨에 90%가 달려있다고 하던데 혹시 태 작가님도 날씨 보고 여행 가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당연하죠. 진짜 이분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제가 90%까지 모르겠고 네네. 저도 여행의 이제 어떤 무언가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날씨라고 생각을 하고 날씨가 정말 적어도 70-80% 정말 그 정도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행지도 막 정말 우중충하고 비가 온다면은 예, 기억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움직이기 네. 힘든 어떤 날씨 상황이라면 그렇죠.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날씨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정말 한 일주일 전부터 요새는 뭐 날씨 앱을 통해서 날씨를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확인을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뭐 알고 갔지만 네. 예상하지 못하게 되게 다 검색을 하고 갔는데도 네.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좀 어떻게 지내시는 편인지 여행 가셔서. 그렇죠. 현지에서 이제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이미 이제 정해진 일자라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러니까 뭐 야외 활동이나 뭐 이렇게 구경은 힘드니까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뭐 박물관이라던가 미술관 쪽 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 많이 가고 혹은 뭐 카페나 뭐 그런 좀 휴식할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 잠시 뭐 여행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일 어디 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날씨를 좀 알고 가는 것도 네. 좀 시간이 있고 그러면 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요새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또 지금 어느 나라나 이제 우기가 이제 곧 네네. 찾아오기 때문에 비를 잘 피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프닝에서 이제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만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도 여행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나요?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모습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깜짝 놀란다거나. 예, 이것도 제가 이제 좀 동의를 하는 게 여행을 하면 일단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평소에 일상 속에 있던 나와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모험적이 되고 네. 도전적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몰랐던 잠재 능력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잘 찾는 편이긴 한데 네. 어떤 분들은 막 정말 길치인데 해외만 나가면은 뭐 지도 보고 정말 뚝딱뚝딱 찾아낸다고 하신다거나 또 수줍음이 많은 편이신데 막상 또 여행을 가시면은
굉장히 그 숙소에서만 만나는 여행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저도 사실 수줍음이 좀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제가 여자분들이랑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저런. 네네. 네, 여행을 가면은 이제 여행지에서 만난 뭐 아리따운 여성분들과 이야기도 잘 나누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잘 못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약간 그런 면이. 그럼 제가 몰랐던 점입니다. 예. 여행 가시면 조금 더 이렇게 네. 좀 뭐랄까 그런 성향. 예, 좀 더 사교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여행 얘기를 해주실지.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몇 주간 동안은 좀 유럽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요. 네. 오늘은 좀 여러분들 뭐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가까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나라인 태국과 그 동남아시아 그쪽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태국과 동남아시아. 네. 저도 사실 꽤 많이 방문했던 국가인데 네, 태국. 공연하러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좀 이국적인 분위기가 네, 많이 풍경도 풍기는 굉장히 많이 곳이기 멋지고요. 때문에 가서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태국의 어떤 이야기 좀 전해주실지. 네, 일단 태국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친숙하고 잘 알고 있어서 태국 하면 좀 이렇게 친숙하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양한 매력들이 있어요. 가령 방콕만 하더라도 정말 배낭여행지의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또 여행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네. 또 그 안에 재미있는 뭐 핫플레이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쪽 위주로 좀 더 어떤 관광 말고 좀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해볼까 네네. 해요. 네. 자, 그래요. 태국과 또 동남아시아 이야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꽤 덥잖아요. 네, 많이 덥긴 그래서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습하고 더운 걸 잘 못 견디는 편이어서 네. 태국에 가는 걸 조금 무서워했었는데 네. 태국은 되게 추운 나라더라고요. 건물이 항상 이제 너무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어서 물론 밖에는 날씨가 덥지만 건물 안으로만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상당히 춥습니다. 예, 버스만 타도 엄청 추워요. 맞아요. 이제 네. 에어컨을 항상 엄청 풀 가동 중이셔가지고. 네,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방병 걸리고 돌아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네. 예, 어쨌든 자 태국 여행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자 나오미 앤 고로의 삼바도 아비앙 듣겠습니다. 비행기의 삼바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여름 특집 맵스앤뮤직 태현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태국 여행기 이제 함께 해볼 텐데요. 태국 하면은 유명한 곳도 많고 네. 또 갈 곳도 참 많은 곳인데 어디부터 소개를 해주실지.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수도죠. 방콕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네. 비행기가 떨어지면 방콕이죠. 네, 그렇죠. 방콕인데 방콕 하면 일단 볼거리가 많습니다. 네. 볼걸 그 지역별로 볼거리도 많고 어떤 현대적인 모습과 또 과거의 그런 멋진 역사 유적과 네네. 사원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배낭여행의 성지라고 할까요? 일단 카오산 로드를 일단 먼저 네네. 가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어떤 곳인지. 카오산 로드는 정말 저도 이제 배낭여행자니까요. 네. 저한테도 성지와도 같은 곳이고 많은 분들이 여행을 시작하기에 가장 최적의 어떤 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게 이곳에 가시면요. 뭐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행에 관련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카오산 로드라고 하는 한 몇백 미터 정도 될까요? 그게 길지도 않은 거리 내에 네. 정말 수십 개의 숙소는 물론 뭐 다양한 여행사, 그 여행 관련 업체, 뭐 항공사 모든 게 몰려 있어가지고요. 조금 이제 좀 과장을 보탠다면 만약에 전혀 여행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 카오산 로드에 떨어뜨려 놔도 전 세계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네. 여행을 시작하기에 상당히 좋은 출발지가 될 수 있다. 네, 그 말인즉슨 정말 전 세계 각지로 가는 어느 곳이든 뭐 비행기 표도 바로 뭐 당장 내일 출발하는 것도 어디든지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뭐랄까 여행에 필요한 물품이라던가 여행 그 배낭여행 용품 뭐 배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품도 굉장히 저렴하게 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전 세계 비자를 또 취급하는 또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이 카오산로드에 장기 체류하시면서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은 게 웬만한 나라는 다 비자 없이 이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비자로 힘든 나라에 이제 처한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카오산로드에 소위 이제 쭉 치고 앉아서 한 달가량 머무시면서 전 세계 비자를 다 취득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시는 거죠. 세계 여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카오산로드가 여행자들의 성지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자들의 집결지 또 여행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정말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또한 뭐 조금 자랑을 하자면 지금까지 한 83개국 정도를 제가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는 다 다녀봤는데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 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가령 혹시 부르키나파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전혀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저도 거기 가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거기서 오신 이제 관광객분을 만났어요. 여행자죠. 그래서 어디서 왔어 했더니 부르키나파소라고 해서 어디? 했더니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면서 그 뭐 스마트폰 앱으로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아프리카 이제 서쪽에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통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통가는 들어보셨어요? 통가는 들어봤습니다. 네, 통가는 이제 남태평양 위에 있는 작은 섬나라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오신 분들도 제가 직접 만났을 정도로 제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의 분들을 정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분들이 이제 다 모이신 곳이라서 그 안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들 뭔가 좀 마음이 넉넉한 여행자들이 모이는 곳이라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래요. 그냥 여행을 이제 보러 태국으로 여행을 딱 떠났는데 네. 여행자들이 모이는 카오산 로드를 간다. 이것도 상당히 좀 색다른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카오산 로드에는 사실 뭐 숙박 업소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걱정하실 거 여행사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이 중에서 가장 볼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거리 자체가 볼거리죠. 볼거리고 거기서 일단 뭐 어떤 뭐랄까요 사람을 만나는 재미가 가장 크긴 해요. 제가 만났던 아까 그 다양한 나라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만났던 가장 재밌는 친구는요. 그 카오산로드 가장 그 끝쪽에서 기타를 튕기면서 네. 뭐랄까 되게 성의 없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성의 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앞에 이제 메시지가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메시지인가 봤더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집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제 비행기 표 값을 이제 좀 벌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써놓고 이제 기타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워낙 여행자로서 뭐 그런 뭐 돈이 부족한 경우 뭐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네. 이 친구는 이제 말을 트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야, 뭐 돈이 떨어졌어? 했더니 거의 3년을 넘게 여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떨어질만 하네요. 예, 그래서 예. 그럼 너 어떻게 집에 가 했더니 뭐 방법이 있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연주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돈이 사람들이 주겠니 했더니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나 사실 돌아갈 만한 영국 친구였는데 영국으로 돌아갈 만한 그 비행기 표 값을 이미 벌었다는 거예요. 야, 근데 너 벌었는데 왜 이렇게 써놓고 계속 이러고 있어? 너무 심란하다는 거예요. 돌아갈 이유를 예, 좀 더 찾고 그러니까 있는 거군요. 계속 여행을 하고 싶은데 이제 돈이 떨어져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비행기 표 값이 모인 거예요. 했더니 이 친구가 또 이제 갈등하는 거죠. 이 돈으로 더 여행을 해야 되나? 예. 그렇게 역시 해서 여행의 어떤 묘한 중독성에 대한.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 썰을 다 풀 수는 그래서 없지만. 결국에 그 친구는 어떻게 됐나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이제 또 머물렀었는데 3일 내내 그 자리에서 똑같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카오산로드 자체가 밤이 되면은 그 주변이 온통 이제 막 뭐 숙소나 이제 여행사였는데 그 앞이 노천 카페와 어떤 주점으로 변신을 해요. 네. 그래서 밤에는 굉장히 뭐랄까 약간 이렇게 놀기 좋은 그런 거리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그래서 이제 계속 술도 한잔 하면서 제가 뭐 샀죠. 하면서 뭐 3일 내내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안전하게 여행 혹은 집으로 돌아갔었으면 합니다. 네, 아직도 못 돌아갈 수도 있죠. 제가 작년이었으니까요. 더 길게 여행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광고를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BC FM for you.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네 느낌에서
광고 듣고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위아더 나잇의 할리데이 들으셨어요. 자, 태국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카오스 언로드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나눴고요. 네. 그 외에도 태국에는 볼거리가 참 많잖아요. 네. 네, 또 어디가 있을지. 볼거리에 일단 추천드릴 곳이 너무 많죠. 뭐 왕궁도 있고 뭐 아름다운 뭐 새벽 사원이라던가 뭐 왓포 같은 굉장히 거대한 사원들도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오늘은 좀 이렇게 뭘까 재밌게 노는 이야기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방콕의 나이트 라이프라고 할까요? 밤에 이제 화려한 곳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삐뚤어져 볼까 봐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큼 삐뚤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예, 많이 삐뚤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카오산 로드 자체가 네. 일단 거대한 뭐 클럽과도 같을 정도로 굉장히 후끈하게 달아오르는데 사실 진짜 방콕에서 나이트라이프를 즐기기 좋은 곳은 이제 좀 따로 있어요. 방콕에 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또 클럽들이 많기 때문에 그 클럽을 여러분들이 이제 놀러 가신 김에 밤에도 한번 재밌게 놀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네, 어디에 있죠? 예, 종현 씨는 혹시 못 가보셨죠? 네, 못 가봤습니다. 뭐 방콕 이제 클럽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긴 해요. 그 지역이 ICA라는 지역이랑 또 텅러라는 또 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서울로 따지면은 뭐 강남과 뭐 이태원 요쪽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이제 한국 분들 또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ICA 지역으로 많이 모이는데 그쪽에 이제 굉장히 좀 재밌는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클럽 이름들을 좀 나열을 하기는 그렇고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랄까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좀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게 이 클럽이 우리나라 제가 사실 우리나라는 클럽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 못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좀 이게 많이 다른 점이 일단 그 우리나라는 그 스테이지 위에서 주로 이제 춤들을 많이 치시고 예 그렇게 하는데 방콕 같은 경우에 클럽은 되게 좀 약간 젠틀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테이블 위주로 되어 있어요. 네네. 들어가시면은 일단 굉장히 이렇게 스테이지 위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곳곳에 이제 테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어가지고 그 테이블에서 뭐 가볍게 음료를 좀 시켜놓고 좀 주류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시켜놓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예 그리고 중간 중간 이제 또 DJ들이 주로 힙합을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갔던 쪽은 EDM보다는 힙합 음악을 많이 틀어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중간중간 음악이 나올 때마다 물론 스테이지 위를 가서 이제 춤을 추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약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좀 토크라 그럴까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조절도 해줘요 DJ가 약간 뭐 사람들이 약간 이야기하는 분위기다 그럼 좀 볼륨 좀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무튼 그 안에서 굉장히 즐거운 재밌는 예 경험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이성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요 지역도 그 ICA 지역에 이제 여러 가지 클럽도 한번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곳은 이제 뭐랄까 정말 젊은 친구들의 이제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놀고 또 이제 그 뭐랄까 그 태국의 문화의 흐름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그러면 네. 그곳에는 이제 태국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절반 이상은 그래도 현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또 재밌는 점이 우리나라는 거의 통금이라 그럴까요? 통금이랄까 말이 좀 이상하네. 그 좀 이렇게 거의 새벽까지 계속 이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리밋이 있어요. 딱 보통 이제 12시쯤 되면 한번 물론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보통 2시가 되면은 예 종료가 돼요. 아, 거의 끝나나요? 예, 거의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단 뭐 이렇게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막 흥이 달아오를 때 딱 끝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또 애프터 클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클럽이 끝났을 때 또다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험을 감수하고 시작되는 클럽이죠. 아, 그럼 그 클럽들은 이제 법적으로 예. 이제 어느 정도 허가가 났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오래까지는 안 된다 이런 약간의 그 룰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클럽에서 흥을 즐기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즐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막 4시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 한 3시 반쯤 되면은 종종 이제 경찰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제 뭐랄까 되게 재밌는. 아, 경찰들 문 닫으라고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클럽에 경찰관 분들이 오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는 이제 영업을 이쯤에서 이제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경찰관들이 오셔가지고 종료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애프터 클럽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이 약간 아쉬움이 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ICA 거리 자체에 거리 뭐라 그럴까 그 거리 내내 이제 다들 허기가 지기도 하잖아요. 뭐랄까 이제 막 놀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거대한 또 노천 음식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쫙 들어서요 그 새벽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막
길거리 군것질- 음식들. 예, 군것질거리 하면서 거기서 또 놀고 예, 술을 또 구해다가 마시면서 그 안에서 거기서도 막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되게 젊음의 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풍경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스테이지 안에서 춤추고 이렇게 놀다가 그냥 하거나 뭐 맘 맞는 친구들이랑 또 뭐 술자리를 또 갖기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풍경이 있어서 좀 색다른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예, 클럽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래요. 방콕 안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밤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으니까 이제 낮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낮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방콕보다는 치앙마이 쪽으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어디예요? 예, 치앙마이는 이제 태국이 이제 방콕이 중부 지역에 있다면은 치앙마이는 이제 북부 지역에 있는 태국 제2의 도시예요. 네네. 제2의 도시인데 보통 제2의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규모도 그래도 제2의 도시니까 규모도 크고 굉장히 도회적인 이미지를 이제 상상을 하실 텐데 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제2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약간 뭔가 소박한 시골 마을 분위기 예, 요런 분위기가 나가지고 낮에는 오히려 치앙마이 쪽이 더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좀 노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치앙마이 쪽에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좀 레저 활동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어서 치앙마이도 한번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치앙마이 뭔가 네. 레저 활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뭐가 좀 볼만하죠? 예,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저희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권순관의 긴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겠습니다. 권순관의 긴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자, 치앙마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곳이 네. 좀 어떤 매력이 있는 곳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으네요. 치앙마이 일단 북부 지역에 있고요. 그 주변이 이제 약간 고산 도시여가지고 네네. 태국 치고는 또 동남아시아 치고는 굉장히 좀 기후가 좋은 편이에요. 좀 서늘한 편이라서 뭐 아까 종현 씨가 좀 덥고 습한 날씨를 좀 겁내신다고 했는데 치앙마이는 또 남부 지방이나 중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그렇게 덥진 않아요. 뭐 한 30도 정도니까 네네. 30도에서 30도 초반이니까 우리나라 여름 날씨 정도죠. 네네. 때문에 그렇게 덥지도 않고 또 주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티비티를 즐기기가 좋은 게 이 고산 쪽 그 산악 마을 쪽에 굉장히 다양한 좀 활동거리들 정말 액티비티들 숨어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는 짚라인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뭐 캐노피라고도 부르는데 뭐 유격 뭐 훈련할 때 타는 거죠. 그게 위에 뭐 줄을 달고 나무와 나무 사이. 사이에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케이블카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케이블카인데 그 케이블카 대신 사람이 거기 매달려서 쭉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가장 유명한 또 짚라인이 있습니다. 예, 플라이트 오브 기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짚라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숲에 그 네. 고산지대의 숲에 정말 막 수백 년 된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 정말 뭐 굉장히 안전하게 철 그 쫙 그 줄을 매달아 놔가지고요.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타고 마는 게 아니라요. 그 나무마다 많게는 20번 넘게 이게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정말 내가 타고 싶다 그러면 20번까지도 탈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번 탈 수 있는지 정말 많은 거는 이제 20번까지 탈 수 있는데 저도 이제 20번까지 타는 걸 해봤는데 나중엔 막 지치기도 해요. 네. 이제 그만 타고 싶은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일단 계속 내려가야죠. 예. 예, 돌아갈 수가 없는 게 이게 다시 뭐 걸어갈 수도 없고 뭐 차 편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타고 끝까지 내려가야지만 네. 하는 곳이라서 이쪽에서 또 기본이라는 그 뜻이 거기 있는 또 유명한 원숭이의 이름이에요. 거기 있는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그 긴팔 원숭이라고 하나 그 원숭이들도 만나실 수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굉장히 스릴이 넘쳐요. 뭐 긴 거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m가 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 정말 가는 동안에 예, 한 1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덜컥 겁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게 정말 뭐랄까 몸무게가 너무 안 나가시는 분들은 도중에 멈추는 불상사가 생겨요. 예. 가속이 붙어야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만 이제 구출하러 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도움 닫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정확하게. 같아요.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산악 그 주변에 이제
태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국의 최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나라 하면은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이 아마 한라산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까지 가는 그 고산마을 트레킹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오히려 춥거든요.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은 그래서 정말 여유롭게 그 뭐랄까 산악 풍경과 고산 그 족분들, 그 소수민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산책하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한 강 따라서 뗏목을 타는 또 액티비티도 있습니다. 정말 예. 되게 몸을 쓰는 그런 관광 좋은 말 그대로 요소들이 많네요. 액티비티인 거죠.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코끼리 트레킹도 이제 가능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또 관광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물을 좀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많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이제 태국에서도 코끼리를 보호하는 움직임이 많아서 이제 코끼리 트레킹보다는 코끼리와 함께 산책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 코끼리랑 그러니까 좀 뭐랄까 청소년 좀 되는 코끼리랑 계속 산책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산책을 네. 하면서 뭐 배설물도 치워주고 또한 먹이도 주고 그다음 산 속에서 이 친구들은 이제 다양한 훈련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치앙마이는 아까 방콕의 그런 좀 도시적인 면과는 달리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들과 다양한 좀 시골 풍경들이라고 할까? 아주 시골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고즈넉한 좀 이렇게 여유로운 풍경들을 품으면서 즐길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치앙마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극과 극의 좀 매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네요. 방콕과.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태현준 작가님과 함께 태국 여행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고 있어요. 치앙마이 그리고 방콕 이 두 곳에 대한 얘기를 살짝 나눴는데요. 또 소개해 줄 곳이 있을까요? 네, 치앙마이에서 네네. 정말 멀지 않은 곳 하나만 더 또 소개시켜드리고 어딘가요? 갈게요. 도시 이름이 빠이예요, 빠이. 빠이. 예,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 우리가 처음- 빠이빠이하고 이게 네네. 인사할 때 그 빠이랑 처음 똑같은 듣습니다. 예 도시인데 요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라기보다 정말 작은 마을인데 치앙마이에서 3시간이면 가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치앙마이를 가셔야지만 가실 수가 있는 게 사실 이게 직선거리를 따지면은 뭐 한 2-30분이면 갈 만한 도시이긴 한데 이 가는 길이 굉장히 구불구불한 그런 지그재그 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700번 이상의 커브를 꺾어야지만 이제 가실 수가 있어서 큰 뭐랄까 버스도 못 다녀요. 그 이제 각도가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좋은 곳인데 가시려고 한다면은 일단 약간의 참을미는 좀 그래서 좀 감안을 하셔야 고생을 될것 하겠네요. 여기까지 예. 가려면.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내려서 좀 이렇게 구토를 하시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워낙 뺑뺑 돌아가지고요. 그래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까지 가는 빠이. 대체 예.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 이유는요, 정말, 뭐랄까, 예술의 그런 기운이 넘쳐흐르는 그런 도시고요. 아마 종현 씨도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데, 요 빠이라는 도시가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게 태국 내에 있는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소규모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 말고, 네네네. 그냥 자기들 공방을 차린다거나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개인 뮤지션이나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산속에 있는 이 마을로 소문을 듣고 계속 이제 유입이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예술촌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거리 곳곳에서 그냥 예술가들을 흔히 만나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그런 감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뭐랄까 홍대보다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면인데 홍대나 뭐 상수동 합정동처럼 약간 예술의 향기가 많이 느껴지는 곳이죠. 그래서 와, 이제 근데 카페도 좀 많고. 되게 네. 독특하네요. 네. 그렇게 뭐랄까 접근성이 좀 어려운 네. 그런 공간에 그렇게 예술가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 네. 되게 영화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만 모여든 게 또 아닐까 싶어요. 또 예술가들은 쉽게 접근하는 곳은 아마 가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뭐 예쁜 카페와 다양한 뭐 그런 소품샵, 뭐 디자인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쇼핑을 정말 독특한 소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추천을 드리는 곳이고요. 또한 재밌는 사실이 이게 약간 또 노는 얘기로 빠지긴 하는데 워낙 예술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이게 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뭔가 그로테스크한 뭔가 분위기 묘한 이렇게 명상하고 또 예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 산속인데 밤마다 매일매일 파티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 파티가 언제 어디서 열린다가 아니라 그 낮에 막 종이가 돌아다닙니다. 전단지 같은 게. 그래요? 오늘 몇 시에 어느 어디서? 쪽에서 한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딱 보시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음악 위주의 파티다. 여기는 네네. 무슨 춤 위주의 파티다. 여기 명상 위주의 파티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명상 파티도 있나요? 예, 그렇죠. 거기서 정말
굉장히 뭐랄까 명상하시는 분들이 막 서커스에 가까운 묘기를 보이시면서 예, 즐기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가볍게 여기서 뭐 칵테일이나 맥주 정도를 팔면서 입장료로 대신하는 거죠. 그런 걸 사시면서 이제 다양한 파티들을 즐길 수 있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또 여행이 돼요. 아, 예, 그렇겠네요. 너무나 재밌고 상당히 재밌는 예, 재밌는 곳인 것 동네죠. 같습니다. 예. 빠이라는 네. 곳.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또 재밌는 게 여기도 12시가 되면요. 파티가 이제 끝나야 돼요. 몇 시부터 놀기 시작하나요? 그분들은 여기서도 보통 이제 대충 한 보통 9시 한 정도 4시쯤은 시작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9시. 4시쯤부터 시작해야 12시쯤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8, 9시에 했는데 12시가 되면 또 경찰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세요. 산 쪽에 또 돌아다니시면서 빠이까지 오셔가지고 예, 거기 아, 이제 지역 예, 예. 이제는 이제는 조금 이제 파티를 마무리될 네, 시간이다. 들어가세요. 그게 법적으로 좀 정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외국인 분들이 주최하는 파티도 있는데 정말 칼같이 12시가 되면은 뭔가 되게 막 복잡한 분위기다가 갑자기 딱 정리가 음악이 딱 꺼지고 되나요? 마이크로 여러분 오늘 파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뵙죠 하면서 끝나요. 다들 네. 돌아가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좀 재미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즐기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또 태국의 유명한 곳들 말고도 새롭게 듣는 도시들, 동네들의 이야기도 좀 전해드릴 수 있어서 사실 태국 하면은 인터넷 검색하고 여행사에서 추천하는 곡들 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네. 새로운 색다른 장소에 추천을 받으시는 것도 좀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요. 태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음 주에 또 여행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다음 주 말고 제가 이제 아마 이제 8월 초에 좀 길게 한번 또 나갈 것 또 같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아니, 가시려고? 정하지 못했는데 제가 또 글을 기고를 좀 요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또 제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디로 갈지 어느 글을 쓸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디로든 또 여행을 다녀오시겠죠. 네. 자,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7월이니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태현주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브 MB의 Fly Away 들으면서 보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Come with me, and I'll show you what the world can be. All my heart is waiting to be free, and I'll never let nobody else know what's deep inside.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는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한다면요. 이 시간 듣는 노래들은 진정한 소울 뮤직이겠죠. 마음 따뜻해지는 추억의 2000년대 노래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백투더 2000.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밤 홈페이지 백투더 2000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홍수정님,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a Love 신청합니다. 저는 여름만 되면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이 생각이 나요. 이 드라마 OST로 더 멜로디라는 그룹을 알게 되었는데 보컬이 타루 씨였어요. 싱그러운 여름 같은 노래라 여름밤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OST로 참여하셨었군요. 전 사실 타루 씨의 음악은 따로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그러진 않았었어가지고 커피 프린스 1호점은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드라마죠.
몇 년도쯤에 했죠? 이 드라마가 되게 예전에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이름을 가진 커피집도 생기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방송 때문에 갔다가 와 이렇게도 커피집이 생기네 심지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네 싶어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선영님 S의 I swear 신청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나온 노래인데요. 그때 당시 엄청 인기 있었던 노래로 기억을 해요.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서 친구랑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들었는데 후렴구에 나오는 I swear my 라는 가사가 아 설마 라고 들려서 친구랑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강타, 신혜성, 이지훈 이 세 분의 조합 정말 최고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S라는 팀은 진짜 저도 좋아했던 그런 팀인데 이 곡은 이제 1집에 들어있던 곡이고 얼마 전에 또 이분들의 앨범이 또 새로 나왔었죠. 이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이 세 분은. 그래서 심지어 강타 씨와 신혜성 씨는 같은 회사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고 이준 씨와는 또 그 이후에 또 우정이 알려지면서 세 분의 유닛 조합 이런 것들을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세 분이 앨범 딱 나와서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분이 친한데 어떻게 그렇게 셋 다 노래를 잘하죠?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친했다던데. 자,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듣고 오겠습니다. 더 멜로디의 랄랄라 It's Love 듣고 왔어요. 백투더 이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587님 심태윤의 뭡니까 신청해요. 독특한 가사와 멜로디로 웃음과 감동을 주던 노래였죠. 심태윤 씨 특유의 익살스럽고 장난기 어린 행동과 표정이 노래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서 기억에 오래 남아요. 정말 노래도 잘 만들고 뛰어난 재능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이 궁금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한 정보일진 모르겠지만 이분 제가 알기로는 양꼬치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어쨌든 이제 양꼬치집 갔는데 야 여기 심태현 씨가 하는 거래. 그래서 와 정말? 와 신기하다 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 시트콤 이런 거 나오셔가지고 되게 인기 많이 끄셨었죠. 독특한 캐릭터 있으셔가지고. 김수지님 요즘 폭풍 매력을 뽐내고 계시는 김반장님이 아스토 유니온의 멤버였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미니홈피를 하던 시절에 일촌들의 BGM으로 해놓은 적 있었어서 들을 때마다 음색에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제목이 Think About You가 아닌 Chu라는 것도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스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아스토 유니온 정말 좋아하는데 김반장 씨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에게 또 이름을 알리고 계시죠. 사실 음악을 엄청 오래 하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김반장 씨의 음악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아, 이 음악이 김반장 씨가 하신 음악이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신 분들, 사연자분처럼 나중에 알게 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9585님 패닉의 정류장 신청합니다. 학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탔었는데요. 외롭고 힘들어서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곡이라 그런지 더욱 애착이 가네요. 푸른 밤에서도 듣고 싶어요. 꼭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들 때 들었던 노래는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좀 쓸쓸하고 외롭고 그럴 때 들으면 더 힘이 나죠. 좀 추억이 서려 있는 곡이어서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아스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그리고 패닉의 정류장 두 곡 듣겠습니다.
하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그리고 패닉의 정류장 두 곡 들었습니다. 1225님 마리에 딕비의 엄브렐라 어쿠스틱 버전 신청합니다. 예전엔 여름에도 음악 시상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네요. 여름 시상식도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여름 시상식에서 보고 알게 돼서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예요. 리안나의 버전만큼 마리에 딕비가 리메이크한 버전도 좋아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엄브렐라라는 곡은 되게 유명하죠. 이 곡 그리고 이제 리안나와 크리스 브라운이 함께 불렀잖아요. 그때 심지어 만나고 있을 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두 분이 이제 연애하고 있을 때 이런 클로버로 좋은 노래를 내서 많은 호평을 받았었는데 저도 엄브렐라 이 곡 좋아합니다. 마리에 딕비 버전도 좋고 리안나 버전도 좋죠. 정소라님 남자친구를 만나고 집에 가는 차 안이에요. 잠시 만난다는 게 이제야 집에 가네요. 박효신의 바보 들려주세요. 잠 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을 때는 사실 졸린 걸 잘 못 느끼죠. 이제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한꺼번에 또 들어가면서 피로가 밀려오고 오늘 하루 어땠나 되돌아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조심히 그리고 안전히 들어가시길. 자, 마리에 딕비의 엄브렐라 들어보겠습니다. You have my heart, and we'll never be a world apart. Maybe in magazines, but you'll still be my star. Baby, 'cause in the dark, you can see shiny cars. That's when you need me there. With you, I'll always share. Because 마리에 딕비의 엄브렐라 듣고 왔습니다. 백투더 2000년대 노래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9337님 JS의 종로에서 신청합니다. 어렸을 때 사촌 언니 미니홈피에 걸려있는 이 노래를 들으러 몰래 들락날락 거렸던 기억이 나요. 내가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말하던 그대요 라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노래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엔 미니홈피 나만의 어떤 이제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웹 공간 이런 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SNS와 연결되어 있는 미니홈피들도 많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아예 홈페이지를 많이 또 만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웹 에디터로?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나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만화 포켓몬스터 막 게임 공략 같은 거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주소가 기억이 안 나서 물론 지금이야 만료가 됐겠지만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8723님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신청해요. 음악 방송에서 가사 자막으로 내주는데 속도를 못 따라가서 시처럼 써줬는데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때 방송 활동하고 있었어요. 대기실에서 외톨이 무대 보면서 진짜 와 정말 이게 웃기다고 해야 될지 신기하다고 해야 될지 멋있다고 해야 될지 되게 복잡 미묘한 기분을 느꼈던 걸로 기억해요. 되게 네 줄로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 시처럼. 예, 그래서 근데 노래는 되게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외톨이라는 곡이 되게 멋있고 웅장하고 가사도 되게 깊이가 있는 그런 노래여서 이제 화면 가득히 이제 아웃사이더 씨가 열심히 랩을 하시는데 옆에 막 시처럼 네 줄씩 딱딱 나오니까 되게 복잡 미묘했었던 랩하고 음악하고 막 되게 너무 멋있고 막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막 옆에 네 줄씩 나오니까 복잡했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이런 연출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웃사이더에 이제 랩에 가사 수가 많았다라는 거겠죠. 김원경님, 저는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요즘엔 옛날 영화 다시 보는 재미로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국화꽃 향기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봐도 슬프고 애잔한 영화였어요. 요즘에도 이런 순수한 사랑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영화 OST인 성시경의 희재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언제나 있더라고요. 예. 예나 지금이나
JS의 종로에서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떠나야만 했던 시간 속에서 JS의 종로에서 그리고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두 곡 들었습니다. 김수연님, 전 어렸을 때 팝송을 정말 싫어했어요. 초등학생 때 학원에서 팝송이랑 영어 뉴스를 들으면서 받아 적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팝송이 싫어졌거든요. 물론 지금은 좋아하는 외국 가수도 있고 아주 잘 듣고 있지만요. 그 수업 때 유일하게 좋아했던 노래인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브릴 라빈 진짜 대한민국을 강타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중학생 때였던 거예요. 것 같아요. 예. 저희 누나도 엄청 좋아했고 CD 많이 샀고 정말 많이 들어서 앨범 수록곡 막 다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스케이터 보이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되게 TV에서 많이 나와서 그때 이제 막 뭐랄까 음악 전문 채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뮤직비디오 많이 나오면서 학생들한테 되게 관심 많이 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외국 뮤직비디오 많이 틀어주는 채널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바뀌었던데 그 방송사 이름도. 9178님, 포맨의 사랑해도 괜찮니 신청합니다. 예전에 엄마가 즐겨 보시던 주말 드라마 OST였어요. 드라마에서는 항상 사랑해도 괜찮니? 이런 나도 괜찮니? 라는 가사가 나오는 후렴구 부분부터 나왔는데요. 보통의 사랑 노래들과는 다른 표현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2008년에 나온 노래라서 신청을 해봐요.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포맨의 노래는 이런 표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고백이라는 노래도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뭐지? 참만이 부족하지만 너에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가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좀 반전이 있어요. 나 같은 남자 없다는 걸 아니? 막 이런 가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 같은 남자는 없지만 너 같은 여자는 더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게 좀 포맨의 가사는 좀 이런 뭔가 빈틈을 노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265님, 조성모의 아시나요 듣고 싶어요. 어제 신랑이랑 이어폰 한쪽씩 나눠 꼽고 오붓하게 거리를 거닐면서 들었어요. 연애할 때 즐겨 듣던 노랜데 요즘도 신랑한테 자주 불러달라고 한답니다. 연애 시절에 함께 나눴던 온갖 감정들과 추억들이 버무려진 곡이라 그런지 이젠 질릴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꼭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시나요? 이 노래 되게 조성모 씨의 캐릭터를 잘 표현한 곡인 것 같아요. 뭔가 여리여리 그리고 하얗고 되게 미성 조용조용한 좀 아련한 느낌이 많이 서려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나요랑 가시나무 이 두 곡이 진짜 조성모 씨의 어떤 그런 좀 소년 같은 이미지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네요.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듣고 오겠습니다. He was a boy, she was a girl. Can I make it any more obvious? He was a punk, she did ballet. 에이브릴 라빈의 스케이터 보이 듣고 왔어요. 손민기님,
동방신기의 주문 신청해요. 고3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노래를 틀어주는데요. 이 노래가 흘러나오자 다들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모두 힘차게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옛 노래들은 역시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힘이 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3이면 이제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다들 초등학생이었을 텐데? 아, 그래서 더더욱이나 힘이 났나 보다.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모두가 아는 노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좀 중얼거려도 옆 친구도 같이 조금씩 부르고 야, 그래 우리 모두 이 노래를 알지. 같은 시대를 살았구나 이러면서 뭔가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군요. 동방신기의 노래. 저도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주문 멋있었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이제 저 활동할 때도 되게 동방신기 선배님들이 오랜만에 한국에 컴백을 하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주문이라는 곡이 되게 세련되기도 했고 남성미가 넘치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터프했어요. 3427님, 태희의 같은 베개 들려주세요. 사촌 언니가 준 mp3에 들어있던 노래였는데 밤에 이어폰으로 들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땐 어린 마음에 밤새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mp3를 항상 옆에 두고 잤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mp3 요즘에도 꽤 많이 쓰죠. 많이들 들고 다니는 것 같던데 휴대폰에도 많이 넣긴 하지만 이제 어떤 기기에 넣냐에 따라 또 음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p3 좀 챙겨 쓰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박유나님, 토요일에 사랑니를 뺐는데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욱신욱신. 총 3개라서 2개 더 빼야 한다고 하네요. 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오늘같이 우울한 날에는 즐거운 노래들을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합니다. 이승기의 스마일보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랑니 1개 남아있는데 왼쪽 위에. 근데 위에 사랑니는 뽑아도 그렇게 통증이 많이 없던데요. 저는 아랫니는 뭐 물론 통증이 있긴 했지만 윗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관리 잘 하시고요. 사랑니 덧나면 또 고생하시니까 사랑니 뺐을 때는 조금은 음식물 섭취 자제하시길. 씹지 않는 음식으로 좀 주로 드시고. 태희의 같은 베개 듣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 태희의 같은 베개 듣고 왔어요. 차정희님,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어서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질 않네요. 고등학생 때도 걱정하며 들었던 노래인데 요즘도 들어요. G.O.D의 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좀 복잡할 때 들으면 좀 정리됨을 느낀다라기보단 그래도 이제 다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좀 공감을 얻으면서 위로가 되는 곡인 것 같아요. G.O.D의 길. 푸른밤에서도 예전에 틀어뒀던 기억이 있고 저도 어렸을 때 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땐 사실 뭣도 모르고 들었죠. 그냥 이 곡이 좋아서, G.O.D가 좋아서. 조하윤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신청해요. 제가 7살 어린 꼬꼬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소녀시대의 일명 입덕시킨 노래예요. 지금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꼭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소녀시대 데뷔곡이죠. 다시 만난 세계. 진짜 되게 청량한 곡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곡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이제 걸그룹의 계보를 떠나서 이제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 어떤 장르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작곡가 켄지 씨도 너무 멋있고 이 되게 파릇파릇한 어떤 젊음의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음악만으로도 느껴지니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소녀시대 노래 들을까요?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올게요.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일요일 밤의 열기입니다. 가사부터 보시죠. 지난 한 주 동안 기다려온 주말이었는데 막상 주말이면 쓸쓸함과 함께 나선 길거리, 술과 함께해 금요일, TV만 보는 토요일, 자다 보니 일요일 밤이. 지난 수년간의 세월은 모두 다 어디로 갔나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주말. 듣고 싶지 않은 내일 아침에 박과정의 잔소리. 주중에는 주말에 하고 싶은 일, 이것저것 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금방 가죠, 일요일은. 괜히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1초 같은 일요일 밤.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일요일 밤의 열기. 오늘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